20대 후기의 첫 번째 이야기, 대학 이야기를 하러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곡역 앞 동덕여자 대학교입니다. 와, 9월인데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가 왜 동덕여자 대학교에 왔는지, 그리고 왜 동덕여자 대학교를 떠났는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맨 처음에 합격했던 학교는, 그러니까 고3 시절에 합격했던 학교는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였어요. 제가 간호학과를 원래 가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고,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성적이 어느 정도 얼추 맞으니까 간호학과를 넣어봐라. 제가 당시 거주했던 지역이 수원이었는데 근처에 동남보건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호학과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하셔서 넣었었고, 그리고 합격을 했었어요. 저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고, 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격하고 나서도 특별히 뭐 어떤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다르셨나 봐요. 아무래도 간호학과를 가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또 간호사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드렸을 때, 아, 우리 집에서 백의의 천사가 났다, 나이팅게일이 났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당시에도 취업난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고, 저도 고3에서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아, 성인으로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해야 한다? 뭔가 이런 압박감을 처음으로 실감을 하던 때여서, 그래, 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학과면, 또 직업이면 어때? 일단 한번 가보자. 세상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취업이 그렇게 안 된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등록을 했었어요. 등록하고 입학금도 내고, 거기 학교에서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입학식에 참석을 할 예정이냐.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학교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여기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국사학과에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되고 싶었던 꿈이 다큐멘터리 PD였거든요. 다큐멘터리 PD를 꿈꿨던 계기는 당시에 2018년? 아니 2008년이다. 2008년 12월쯤인가? 그때 KBS에 누들로드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정말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좋아했다는 게 어떻게 좋아했던 거냐면, 딱 그 다큐멘터리를 보자마자 정말 첫눈에 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이 이거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걸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아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뭔가 인생작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게 누들로드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저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만 있었고, 그때부터 그래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스펙이라는 건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는 학과에 가기 위한 학생으로서 쌓을 수 있는 수시 스펙 같은 거였죠. 근데 그 학과라는 게 어디였냐면 뭐 신문방송학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역사학과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 누들로드라는 다큐멘터리가 면이라는 소재로 인류의 문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저런 컨셉의 저런 주제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관련된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런 컨텍스트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역사학과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중3 때부터는 계속 막 역사 동아리, 역사 학회 이런 활동을 했었고, 고등학교 3년 내내도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국사학과에 가고 싶었고, 또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 반대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저의 20대 전반에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수미야, 너가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했어야 해.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어야 돼.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런 꿈을 가지기에는 부족해. 그런 꿈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어쩌면 당시에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취업이랑 직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 자체에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보여줬던 그런 학문적인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PD도 방송사 PD라는 게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되는 직업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PD라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상상했을 때, 아, 서울대 출신이래, 뭐 연세대 출신이래, 이런 생각을 하곤 하니까.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제 마음을, 국사학과 가고 싶은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에 좀 섭섭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내가 얼마나 이런 꿈을 가지기 위해서 지난 학창 시절 동안 노력해 왔는지 아시는 부모님께서도 나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보다 실력을 본다면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얼마나 더 엄정하고 냉혹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까, 나를 바라볼까,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아, 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실력만을 기를 거야. 실력으로 보여줄 거야. 이런 실력주의적인 마인드가 그때 생겼어요. 지금은 제가 그때 19살 때보다 10년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고 그때 그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그 19살, 20살 때 가졌던 실력에 대한 반드시 실력을 가져야만 해. 실력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야. 우리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실력을 요구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게 그 기조가 제가 20대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빡세게 보내게 하는 그런 한마디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제가 뭐 저는 원래 살짝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내 꿈을 얼마나 잘 이뤄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하고 국사학과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나요? 못했죠. 1년 만에 그만뒀잖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동덕여대 캠퍼스 와보셨나요? 동덕여대 캠퍼스가 되게 작기는 한데 예뻐요. 제가 공부했던 국사학과가 있는 데는 이제 숭인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더 왼쪽으로 쭉 가야 하는 곳입니다. 야, 제가 동덕여대를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 저기가 그거다. 학술정보관. 제가 학술정보관 진짜 많이 갔거든요. 학술정보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학교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역사학, 국사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전공 수업을 몇 차례 들어보니까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랑 역사라는 학문이랑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점에 그래, 세상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라는 게 어딨어. 원래 대학 공부라는 게 다 이런 거지. 좀 지루한 거지. 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고 제가 꿈꾸고 있었던 모습이 있잖아요. 아, 나는 다큐멘터리 PD가 될 거야. 더 정확하게는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콘텐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가려면 무조건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 무언가를 배워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 잘 맞는 학과라는 걸 찾아내는 방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기대도 저버리고 간호사라는 길도 저버리고 온 역사학과도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잘 안 맞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는 나에게 찰떡까지 잘 맞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방금 그 보여드렸던 충강학술정보관에 가서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을 다 일단 책등만 보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고 나면 이렇게 책이 높이 쌓이겠죠. 그 중에서 제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과 몇 페이지만 읽어도 좀 지루함을 느끼는 책,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류한 책을 정말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책들을 쭉 보기만 해도 내가 어떤 종류, 어떤 분위기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책을 면밀히 읽다 보면은 그 학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또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거의 한 달 동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 뽑고 읽고 다시 책 꽂아 놓고 책 뽑고 읽고 책 꽂아 놓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특정한 제가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바로 문화인류학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문화인류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싶다는 것까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화인류학을 어디에서 공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를 고를 때는 고등학생 때와는 확실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는 학문에 대한 거였어요. 이 학교가 이 학문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내가 배우고 싶은 이 학문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가.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였고, 두 번째 기준은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싶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였어요. 일단 두 번째 기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번째 기준에 대한 거는 사실 고등학생 때는 차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학교마다 교환학생을 보내는 나라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어떤 인턴 제도나 뭐 다른 기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나 범위 이런 게 모두 다르다는 게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해외에서 꼭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여대라는 특성상 학점을 받기도 좀 어렵고 또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해외 교환학생을 보내는 풀 자체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학교를 가게 될 때는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곳 그리고 그 기회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학교를 쭉쭉 보기 시작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각 학교의 국제처, 국제협력처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면 돼요. 파견 교환학생 관련 공지사항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뭐 첨부 파일이나 내용을 통해서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나라에 어느 정도의 학교에 어느 정도의 학생을 파견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저의 경우에는 파견 교환학생을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가 있는지를 다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반수에서 간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저는 그걸 통해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요. 또 해외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지원 제도도 확인을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 한양대 에리카의 매력을 느꼈던 또 하나의 요인이 그 코트라 해외무역관 인턴을 파견한다는 거였거든요. 코트라 해외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 개의 대학에서 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그 학생이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제도에 되게 매력을 느꼈고 입학 전부터 나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나면은 요 코트라 해외무역관 인턴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코트라 인턴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반수해서 갈 대학을 추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제가 반수를 하게 된 첫 번째 요인, 전공을 그 학문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일까?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 바로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반수를 해야겠다, 문화인류학과에 가야겠다 라는 결심이 서고 나서 저희 담당 전공 교수님께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문화인류학과에 가려고 합니다. 문화인류학이라는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 가야 잘 배워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질문을 당시에 교양 강사님께도 드렸었어요. 제가 운이 좋게도 그때 1학년 2학기 때 인류학 문화라는 수업이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됐었거든요. 인류학 문화, 뭐 누가 봐도 문화인류학 수업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께, 강사님께 강사님, 제가 인류학 문화 수업을 들어보니까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인류학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또 똑같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체크했던 부분들, 교환학생, 취업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학교,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학문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 교집합이 생긴 거죠. 바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문화인류학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문화인류학과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 이미 2학기가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가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굉장히 먼 길이 될 것 같으니까 밥 좀 먹고 가려고요. 여기는 토리돈가스라고 동덕여대 앞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맛집인데 이렇게 수제 크림 스프도 나오고요. 여기는 그 포켓 돈가스라고 해서 안에 치즈나 고구마 치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돈가스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완전 끝도 없이 치즈가 나오고요. 씹는 게 턱이 아플 정도로 치즈를 잔뜩 만끽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저의 반수라는 선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어른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현역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 입학해서 잘 다니다가 왜 반수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그것도 분교로 가려고 하느냐. 안 그래도 국사학과도 좀 마이너한 학과인데 문화인류학과는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 학과다. 수능 접수를 하러 간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된다는데 졸업해서 우리 학교 교사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화인류학이 그렇게 배우고 싶으면 나중에 대학원을 가면 된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당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결정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왜 4년 뒤로 미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국사학과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왜 나의 적성, 흥미와는 전혀 다른 진로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수시지원서 3장을 모두 한양대 에리카 문화인류학과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르게 진행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10월 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11월 1일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양대 에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에리카로 잘 왔으니까, 동덕여자대학교를 자퇴하고 이렇게 에리카 반수에 성공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우선 이 영상의 취지 자체가 저의 20대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거니까 이 대학 파트에 대한 저의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저의 후기는 평점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일단 매우 만족이죠? 매우 만족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간호학과에 가지 않고 국사학과에 가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국사학과에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자퇴하고 문화인류학과로 반수를 하기를 선택한 것. 저에게 찾아온 선택의 그 순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시도해서 제대로 선택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결실인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건 시작을 용기 내는 게 아니라 끝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을 용기 내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기를 선택하는 거, 학교를 다시 가기로 선택하는 거 자체는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저처럼 국사학과를 그만두고 문화인류학과에 오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선택이 성공처럼 이렇게 일단 오긴 왔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제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제가 진정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는 점은 그 책임지는 과정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순간, 특히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때보다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되게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 내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내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선택을 재정비해봐라 라는 본능적인 신호겠죠.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과거의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라는 자문에 대한 나의 자답은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왜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모든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자문자답을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적어도 그때 나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어.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다고 믿어. 최선을 다한 나를 믿어.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취업이 되게 안 될 때는 내가 왜 간호학과에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뭐 분교 컴플렉스 이런 거를 느낄 때는 내가 왜 그때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서울에 있는 학교를 그만뒀을까? 내가 왜 뭐 하자고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캠퍼스까지 와서 문화인류학 같은 걸 공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 때,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나의 초라한 현실을 찌를 때 적어도 이 모든 선택들이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렸던 거고 나는 그 선택에 따른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는 힘?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게 이런 선택을 하면서 훈련이 되고 또 누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실은 제가 대학에서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에요. 전공 공부나 해외 생활 이런 것들이요.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강의 시간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문화유학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사실 요즘 대학 공부라는 게 취업이랑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직업적인 거랑 직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라고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4년 정도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기회이자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인생에 그런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인류학은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문이자 또 저의 취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 경험, 해외 생활. 제가 두 번째로 다닐 대학을 고를 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학을 면밀하게 골라서 왔잖아요. 다행히도 보람 있게 학교에서 해외 생활의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저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단기 해외 인턴, 장기 해외 인턴 이렇게 네 차례나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분교라는 거, 그 안산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런 거에 크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런 디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좀 비주류, 언더독 이런 거에 끌리는 사람이거든요. 분교라는 딱지? 뭐 오히려 좋다. 왜냐면 내가 극복해야 할 게 있다는 거는 언제나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안산이라는 지역은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화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있는 곳이에요. 저는 뭐 누군가에게는 좀 위험 지역이다, 기피 지역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산역을 딱 내리는 순간 느껴지는 그 원곡동의 분위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이유로 각각의 목적을 따라서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또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저는 이태원보다 원곡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반수라는 선택, 이런 대학 생활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저는 100%, 120% 만족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5점이 아니라 4.5점을 줬냐? 0.5점은 어디 갔냐? 그 0.5점은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도끼와 오기에 똘똘 뭉쳐서 살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삶의 시간들이 저에게 흉터를 남겼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꿈이나 미래 다 좋죠. 선택, 도전 다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넘어지고 피하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취업도 두 번째, 뭐 인서울도 두 번째.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그런 이기심으로 선택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책임감이 정말로 정말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연애도 해본 적이 없고, 회식 같은 게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지거나 한 적도 없고, 저는 돈을 모으고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 유학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학식을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돈을 되게 치열하게 아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15kg 이상 살이 빠지기도 하고 되게 심한 식이장애와 우울증을 겪기도 했어요. 제가 아까 너는 충분히 잘 해내지 못했으니 꿈을 꿀 수 없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제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정말로 저는 그 20대 내내 내가 꿈을 꾸려면, 꿈 같은 걸 가지고 살려면 실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로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고됐다. 되게 힘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4.5점인 거 잊지 않으셨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이 반수. 제가 이러한 대학 생활을 하기로 선택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해낸 거입니다. 저는 여전히 문화인류학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이 문화인류학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컨텐츠, 만들고 싶은 컨텐츠도 되게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 20대 후기의 제 1편, 대학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해외 생활이 이어질 거예요. 특히 이제 해외 생활의 첫 번째 부분이었던 해외 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에 대한 부분들. 어학연수, 교환학생 꼭 가야 하는 걸까요? 가면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봬요.